지난 영상에서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실생활이 어떻게 변할지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밈을 보면 새빛 둥둥섬이 하늘을 떠다니는 것부터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까지 재미난 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온 초전도체가 나왔을 때 근미래가 바뀔 수 있는 기술을 넘어서 SF 속에서나 나오는 기술들이 어떻게 해서 상온 초전도체로 가능한 것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있다면 공상과학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인 화성 테라포밍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화성 테라포밍의 가장 큰 문제는 화성이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춥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온도의 경우 지구의 온실효과를 제외하면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지구는 대기가 존재하고 이 대기의 온실효과 때문에 실제로는 33도 정도 더 높은 평균 1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춥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온실효과가 필요한데 그 해법은 바로 불 속의 화합물인 육불화학을 화성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불화학은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무려 23,90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성 표면에 이런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대량으로 짓는다면 화성의 토양에 황과 불소 모두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상 화성의 온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온실효과 때문에 육불화학을 대기에 방출하는 건 엄격하게 규제가 되지만 화성에서는 오히려 환영받는 행위인 것이죠. 공장에서 이런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화성에서는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은 할 수도 없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온 초전도체가 있다면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핵융합 발전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성의 온난화 가스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이전 영상에 설명했던 방식으로 화성 테라포밍이 진행될 수가 있죠. 모든 과정이 어렵지만 화성 테라포밍에서 가장 어렵다고 추정되는 것이 초기의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온도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됐다면 화성 테라포밍을 논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부분을 해결해줄 방법이 핵융합 발전이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상온 초전도체 기술이 중요한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반물질이 공상 속의 물질이고 현실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물질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반물질은 물질과 전하가 반대인 특성 때문에 물질과 닿게 되면서 쌍소멸을 해서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통 물질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반물질을 발견할 일이 없는 것뿐이지 우주가 생겨났을 땐 거의 동일한 비율로 물질과 반물질이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러한 반물질이 중요한 건 반물질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E는 mc제곱에 따라서 양자들의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무려 1마이크로그램의 반물질만 있으면 히로시마 원폭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도 남을 정도죠. 이론상 1g의 반물질이면 지구 대부분의 인구를 멸종시킬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의 반물질을 만들어내려면 그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강입자 충돌기인 LHC에서 1g의 반물질을 만들어내는 데는 1000억 년 이상이 걸릴 정도죠. 물론 LHC가 기본적으로 반물질 생산을 위해 설계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반물질을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보다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반물질을 생산하려면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반물질은 물질과 닿으면 쌍소멸하기 때문에 진공의 용기 안에 물질과 격리를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또한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초전도체의 양자 고정 현상을 이용해서 진공의 자기장 안에 가두게 되면 반물질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며 1mg의 반물질만 만들어도 핵잠수함이 사실상 무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는 핵잠이 아니라 반물질 잠수함이 나올지도 모르죠.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인류는 상온 초전도체인 언옵테니움을 얻기 위해서 무려 4.3광년 떨어져 있는 알파 센타우리계까지 쳐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쉽지가 않아서 거의 6년 이상 걸리는 여행임에도 이런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는
성간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이기 때문이죠. 벤처스타처럼 광속의 70%까지 우주선을 가속시킬 수가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반물질 뿐이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물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보관하는 방법도 모두 상온 초전도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주선을 광속 근처까지 가속시키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반물질 1g이면 인류를 멸종을 시킬 수는 있어도 광속에 가깝게 우주선을 가속시키기에는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물질이 있다면 적어도 태양계 내에서 우주여행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빠른 가속으로 화성까지는 며칠 만에 금세 갈지도 모르고, 애초에 현재는 우주선의 대부분의 질량이 연료가 차지하는 만큼 훨씬 작은 크기로 우주에 오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성간 우주여행은커녕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류가 언젠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종을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영화 아바타에서 상온 초전도체인 어눕테니움은 이렇게 어려운 성간 우주 여행을 감행해서, 그리고 원주민을 죽여서까지 채굴을 해오려던 광물이었습니다. 영화 스토리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이렇게 힘든 성간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상온 초전도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화제가 되는 LK-99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말이죠.